정격 인터뷰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진성준 의원 전화로 연결해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도 광장은 탄핵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장외투쟁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배경이 있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국회가 의결한 것이 지난해 12월 14일이었습니다. 네. 그로부터 100일이 지났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전례로 보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선고가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또 그래서 조속한 파면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전하기 위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헌재 판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작동하는 부분도 있나요? 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지요.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리에 대한 엉뚱한 해석, 창조적인 해석이라고까지 하던데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머릿속으로 해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고 이에 대해서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마저도 포기해버렸습니다. 네. 이 때문에 무슨 모종의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내란의 우두머리로 구속된 사람이 이렇게 풀려나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국민의 분노가 대단히 크고 그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선고도 이상한 결정이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불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 의원님은 내부적으로 장외투쟁에 대한 정치적 효과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치적 효과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 일반적인 의사가 그런 것입니다. 온 국민이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상황을 텔레비전 생중계로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었지만 군과 경찰이 국회를 둘러싸고 또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던 불법적 상황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내란의 수괴들 또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되고 처벌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또 그 당연한 조치로 대통령도 신속하게 탄핵 소추되고 또 탄핵이 의결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100일이 넘도록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풀려나기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이 그러한 의사를 집회를 통해서 표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 의원님은 집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또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대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땅한 조치로 내란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면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그 주동자들과 핵심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2번씩이나 내란에 대한 특별검사 입법을 거부했어요. 네. 또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공수처와 경찰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처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무장을 해서 총을 들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하는데 즉각 체포에 협조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호처 직원이 있다면 해임 조치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걸 그냥 수수방관했습니다.
이거 그야말로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지탄과 지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집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 총리의 탄핵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참 괴상한 논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낸 상황이라면 정치적인 이유로 선고를 늦춰서는 안 되죠.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게 서로 전혀 별개의 사건이고 별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재명 대표 재판 뒤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합리적인 주장인가요? 괴상한 잣대로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제2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노려서 친위 쿠데타를 벌이고 내란을 일으켰다면 그 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가 정말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그 단호하게 조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고 또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명태균 씨의 핸드폰 녹음 기록이 다 폭로되는 상황에서도 네. 이것을 철저하게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도무지 국민의 법 감정을 완전히 위반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지탄이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법이 정한 대로 제2표결을 실시할 예정이고 또 이 제2표결에서는 3분의 2 국회의석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양식 있는 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이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추진하게 되나요? 글쎄요. 지금 이번 주 20일 목요일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원내 지도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국민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탄핵 심판에 승복하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연히 승복한다 하고 있지만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공동으로 메시지를 내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심제 아닙니까? 네.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판결이죠. 모두가 승복해야 하고 또 달리 불복할 방법도 없습니다. 당연히 승복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이 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떤 결정이든 간에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끝날 일이에요. 윤석열은 더구나 내란을 일으키고 그 때문에 탄핵 소추된 사람 아닙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은 가해자이고 야당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이 다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고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이 당연한 사안이 강조되지 않고 엉뚱하게 야당에게 승복해라. 또 누구에게 승복해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승복할 것이고 또 불복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승복을 선언하고 수용을 선언할 사람은 윤석열 그 자신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먼저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헌재의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뭐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어떤 이유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 누구나 또 뭐 법조인들 모두가 다 이것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이 더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모수개혁에서 소득 대체율이 쟁점이었는데 민주당이 43%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네. 뭐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유일한 쟁점이 소득 대체율을 얼마로 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1% 차이에 불과했던 소득 대체율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정부 여당에서 재정의 자동 조정 장치를 들고 나왔어요. 네. 새로운 쟁점이 발생한 거죠. 이 소득 대체율 1%도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쟁점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거 자꾸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고 그렇게 되면 연금 개혁이 한 발도 못 된 채 시간이 흘러가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전격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금 개혁에 진전을 이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 모수개혁 부분은 국회 통과가 가능한가요? 글쎄 국민의힘이 또다시 뭐 사소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금 특위를 구성해서 모수개혁 입법을 마친 뒤에 곧바로 구조개혁에 착수하기로 합의되었고 네. 또 연금 특위의 구성 비율도 6대 6대 1로 구성하자고까지 합의가 다 되어 있거든요. 또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도록 하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합의 처리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위 구성에 있어서. 네. 그 위원장을 연금특위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또 연금특위의 구성도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아니면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곧해요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것을 합의문에 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슨 소리인가. 이 공연한 트집을 잡고 모수개혁 입법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말로 국민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사소한 문제 자꾸 조건을 걸지 말고 신속하게 모수개혁 입법을 처리하고 연금 개혁을 진전시켜 나가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합의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박아주는 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회의 일반 원칙을 자의적으로 훼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가 합의 처리를 하면 그게 제일 좋지요. 네. 하지만 그 소득 대체율 1% 차이 때문에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차이가 21대 국회 마지막에 발생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22대 국회가 시작되어서 1년이 지나도록 합의를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때가 되면 다수결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되고 반드시 합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의장님, 그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받기가 어려운 건가요?
현재로서는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네. 더 이상 보험료를 높일 수 없을 때, 이럴 때에 서구 많은 급가들에서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 가지고 연금액을 삭감하도록 했어요, 자동으로. 그런데 우리는 서구가 한 보험료 부담률이 한 20% 가량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번에 모수개혁의 합의에도 13%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를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서구는 그렇게 연금 재정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국가 재정으로 부과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다 가능하거든요. 네. 이런 일들을 해도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연금액을 삭감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도입할 문제가 아니고 더구나 이번 모수 개혁에서 합의하는 것은 보험료를 높이고 또 연금액은 조금 줄이는 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연금액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장치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다. 국민의 노후 소득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조치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논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은 정년 연장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셨는데 이 연금 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 논의도 시작하나요? 네,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추진해 갈 일이지 국회가 논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경사노위가 지금 가동 중단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로 이런 내란 대통령 체제 하에서 노사정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한국노총이 철수해버렸어요. 경사노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개혁과 함께 그 연금 지급 시기, 수령 시기와 정년을 일치시키자고 하는 논의가 기왕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국회가 그 논의를 이어받아서 공론화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야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도 맞춰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 논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추경도 사실은 여야 또 정부 간에 실시하자라고 하는 원칙적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네. 다만 그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또 세부적인 내역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정해가자고 했는데 뭐 다른 문제를 자꾸 끄집어들여서 뭐 연금 개혁에 합의를 해야 추경을 한다. 또 무슨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돼야 추경을 논의한다라고 하는 연계 전략을 국민의힘이 쓰고 있어서 연계되고 있군요. 예,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논의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논의인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정말로 답답합니다. 또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법안이 상속세법입니다. 네. 여야 접점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까? 네, 큰 틀에서 합의가 되었지요. 그래서 뭐 초부자 감세, 뭐 소득세 최고 구간을 폐지하고 최고세율을 낮추자라고 하는 입장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여야가 합의된 사항을 법안으로 담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려서 신속하게 입법했으면 좋겠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요. 왜 안 열리는가? 네. 국민의힘이 법안심사 소위원장도 맡고 있고 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회의를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유산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좀 검토해 볼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산을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은 고려돼야 됩니다. 하나는 상속세 체계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되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전체 자산의 규모가 분할되기 때문에 그렇죠.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 세수가 줄어들게 될 텐데 네.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부족하고 또 세수 결손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감이 일어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유산취득세를 설계할 때 그 과표와 세율 또 공제 한도들을 설계할 때 세수 중립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속세율이 다소 높은 이유는 네. 살아생전에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소득세율에 비해서 실제 걷는 실효세율은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생전 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면 생전 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점이 선행적으로 검토되고 전체적으로 과세의 공평성과 형평성, 두 번째로는 세수의 중립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된다. 이것을 전제로 유산취득세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 현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했습니다. 정부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네.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정부 책임 아닙니까? 궁금해서 물으시나요? 2025년 올 1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가 마지막에 네.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지정된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보가 있어서 확인 중이다.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했어요. 정말로 무능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렇게 민감 국가를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네.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거나 또 핵이 확산될 위험이 있다거나 또는 테러를 지원한 혐의가 있다거나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지정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전부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해 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버드대 연설에서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 의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예,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당의 김기현 원내대표 출신의 의원은 네네. 자체 핵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까지. 그런 부분도 원인이 됐다. 당연히 원인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2부로